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성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929페이지 로마자 3번의 종류채권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서설, 양거일본의 의. 종류채권은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에 의해 정해지는 채권. 다시 말하면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20kg짜리 쌀 10포대 또는 맥주 50병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그 예이다. 종류채권은 상품의 대량 거래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품 매매 외에도 보통의 매매, 증여,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소비대차, 혼장임치,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도 발생한다. 종류채권에 있어서 종류를 표현하는 공통의 표지를 종류표지라고 한다. 그러한 종류표지의 결정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거래관념에 의하여 구별되는 대체물, 부대체물 사이의 구별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부대체물도 종류채권의 목적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대체물의 종류, 채권의 목적물로 부대체물이 특정물 채권의 목적물로 되고 있다. 양가로이번의 재고채권, 한정종류채권. 한정된 범위의 종류물 가운데 일정량의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재고채권 또는 한정종류채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특정 창고에 쌓여있는 쌀 100포대 중 10포대를 급부하기로 한 경우, 보유주식 중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재고채권이 발생한다. 재고채권도 일정의 종류채권이나 처음부터 일정한 재고로만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보통의 종류채권과 다르다. 구체적인 경우에 보통의 종류채권이 존재하는지 재고채권이 존재하는지는 계약의 해석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런데 채무자 스스로 생산한 물건과 동종의 물건의 급부가 약속된 경우에는 재고에 한정시킨다는 특약이 없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정 범위의 부대채물 가운데서 일정 수량을 급부하기로 하는 채권이 재고채권인가 선택채권인가가 문제된다. 예컨대 100제곱미터의 소유지 가운데 200m를 급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다. 그러나 이때에는 당사자이다가 그 일정 범위만을 중요시하고 구체적인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는 재고채권이고 각각의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할 경우에는 선택채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각각의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대체로 선택채권으로 될 것이다. 선택채권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선택된 물건이 그 범위 내의 것이기만 하면 가장 930페이지 나쁜 것이라도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토지 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에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되는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에 있어서 양도받을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0조 소정의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공공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여서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갑과 이 부지에 일접한 토지로서 맹지는 아니나 형상이 남북으로 좁고 길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 먼저 을소유 토지를 갑소유 토지에 합병한 후에 합병된 토지 중 을소유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을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할 토지의 위치에 관하여는 합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우리 갑에게 가지는 채권은 제380조에서 정한 선택채권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이번에 특정이 있기 전에 위험부담. 양갑 1번에 보통의 종류채권의 경우 종류채권의 채무자는 급부할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반면에 그가 급부하려고 준비한 물건을 멸실되어도 급부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의 유책 사유 없이 멸실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급부의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채무자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다른 물건을 다시 마련하여 급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종류 채무는 조달 채무라고 할 수 있다. 조달 채무인 종류 채무에 있어서 급부의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종류 채무자의 조달 채무는 종류물이 모두 멸실된 경우에는 없어진다. 그러나 종류물이 존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급부가 불능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는 급부 의무는 면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불능이 채무자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물건의 급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손해배상은 하여야 한다. 양가 1번의 재고채권의 경우 위에 설명은 원칙적으로 재고채권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다만 재고채권에 있어서 채권의 채무자의 재고에 한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수확물과 같은 재고가 모두 멸실되는 때에는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한다. 그래야 채무자는 물건을 시장에서 다시 조달할 필요가 없다. 재고가 없게 된 경우에 채무자가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가, 즉 조달할 권리가 있는가, 이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데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931페이지 3번의 목적물의 품질, 양갑 1번의 품질의 결정. 종류채권에 있어서 같은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어떤 품질의 물건을 급부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관하여 민법은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동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목적물의 품질이 법률행위 성질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다. 예컨대 소비대차, 소비임치에 있어서 차주와 수신인은 처음에 받은 물건과 동일한 품질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목적물의 품질이 정해질 수 있다. 즉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에 또는 그 이후에 목적물의 품질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여 품질이 정해질 수도 있다. 주의할 것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라는 표준은 민법상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순서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헌에 따라서는 전자가 첫 번째 표준이고 후자가 둘째 표준이라고 설명하나 양자의 순위에 순위를 둔다면 사적 자체의 원칙상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가 첫 번째 표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목적물의 품질을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중동 품질의 물건으로 급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하등 품질의 물건으로 급부할 수 없으며 반면에 채권자는 상등 품질의 물건을 요구할 수 없다. 한편 중동 품질의 물건이란 종류물 가운데에서 중동 품질을 갖는 것이므로 재고 채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재고 중에서 중동 품질의 것을 급부하면 된다. 양가 1번의 품질이 다른 경우
이상의 방법으로 정해진 품질에 미달하는 물건을 채무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후수라는 특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자는 그러한 물건을 수령할 필요가 없으며 수령을 거절하고 적합한 품질의 물건을 급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내용의 조정 내용으로 되지 못한다. 종류매매의 경우 종류채권이 종류매매에 기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종류매매에 관해서는 제581조가 두어져 있기 때문이다. 종조는 종류매매에 있어서 특정된 종류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품질 미달의 물건은 언제나 하자이는 물건이다. 932페이지. 따라서 종류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품질 미달의 물건으로 급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581조가 적용될 것이다. 그 결과 품질 미달의 물건이 제공되면 매수인은 하자 있는 물건의 수령을 거절하고 하자 없는 다른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가 일단 수령할 때에도 수령한 물건을 반환하고 다른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급부된 물건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하자 있는 물건을 채무자의 이행으로서 수령하고 제581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등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하여 매수인은 두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매수인이 제581조 제1항에 따른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에 급부된 하자 있는 물건의 특정이 일어나나 하자 없는 다른 물건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품질 미달의 물건을 급부한 채무자가 나중에 적합한 품질의 물건을 급부할 수 있는가? 이는 부정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정하여진 품질이 없는 물건, 즉 고품질의 물건으로 급부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하여 우리의 권한은 대부분 정하여진 품질을 중등품질이라고만 생각하여 중등품질 이상의 것, 즉 상등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학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다. 반갈래번의 다솔은 상등품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상등품의 급부가 채무불이행이 되는지 여부는 그때그때의 거래의 목적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하거나 또는 중등품질이 아니면 안 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에 비하여 소설은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론상으로는 예외를 인정하는 다소설이 타당하나 실제에 있어서 고품질의 물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생기기 어렵다. 채무자가 잘못하여 정하여진 품질의 물건 대신에 고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부정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물건을 선택하여 급부한 이상 이제는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급부된 물건이 합의된 종류에 속하지 않으며 반환 청구를 인정하여야 하며 동상 소유권의 양도에 있어서 고려되는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번의 종류채권의 특정, 양가 1번의 특정에 의해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종류채무가 933페이지 실제로 이행되려면 그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 일정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종류채권의 특정 또는 집중이라고 한다. 양가 1번의 특정의 방법 민법은 특정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자의 원칙상 당사자가 계약으로 특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그때에는 제375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에 당사자들의 합의로 목적물을 선정하면 특정이 생긴다고 하여하며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방법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들 특정 방법이 우선적인 것부터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정의 전제. 특정이 생기려면 그 당연한 전제로서 분리된 물건이 약정된 종류에 속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제375조 제1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품질의 물건이어야 한다. 방금 1번의 합의에 의한 특정. 당사자는 언제든지 합의에 의하여 목적물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특정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특정은 합의만으로 생기지 않으며 사실상 목적물을 분리하여야 한다. 방가로 2번의 약정된 방법에 의한 특정. 양가로 가해 종류채권의 당사자는 특정 방법을 약정할 수 있으며 그때는 약정된 방법에 의해 특정이 이루어진다. 양가로 나 이와 같은 특정 방법의 하나로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에게 종류채권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지정권자의 지정권의 행사에 의하여 특정이 생긴다. 제375조 제2항 둘째 경우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지정권이 채무자에게 부여된 경우로서 여기에 포함된다. 그 규정에서의 동의는 어떤 물건을 특정한 데 대한 동의가 아니고 채무자가 지정하여서 특정하여도 좋다는 동의, 즉 지정권을 준다는 동의이기 때문이다. 지정권 행사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정한 방식을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정 분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때 특정이 생기게 된다. 어떤 자에게 지정권이 주어졌는데 지정권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채권에 관한 381조, 384조를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제한용률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81조를 준용할 것이라고 한다. (134페이지의) 사견. 종류권에 있어서는 종문의 개성은 중요시되지 않고 지정권은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과 달리 목적물을 특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종류채권은 형질상 지정권이 부여되지 않을 때처럼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특정이 생긴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례 중 첫 번째 판결은 선택채권으로 보아야 할 사안에 대하여 제한용류채권이라고 한 뒤에 제381조를 준용한 것이어서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나 그에 따르는 이론적 과정은 옳지 않다. 방금 3번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경우 이 일리의 특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때에는 특정이 있게 된다.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이란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다하는 것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시기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된다. 채무는 급식장소에 의하여 지참채무, 주심채무, 송부채무로 나누어지는데
늘 각각에 있어서 채무자가 하여하는 행위는 차이가 있다. 양가로가 지참채무의 경우 지참채무라 함은 채무자가 목적물의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서 급부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우리의 통설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급부하여야 하는 급부만을 지참채무라고 하나 채권자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는 급부장소로 합의된 경우도 지참채무에 해당한다. 민법은 급부장소에 관하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특정물 채무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종립채무도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이러한 지참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서 적시의 채무의 내용에조차 비현실적으로 변제의 제공을 할 때, 즉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 도달하여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엔 비로소 특정이 생긴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고 구두에 제공을 하면 된다. 양가로 나의 추심채무의 경우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받아야 하는 채무이다. 추심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추심채무가 필요하므로 채무자가 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를 추심하러 온다면 언제든지 수령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고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한 때, 즉 구두에 제공한 때 특정이 생긴다. 그리고 여기에 구두의 제공은 채권자 지체를 발생시키는 구두의 제공과는 달리 구두로 제공된 물건을 미리 분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급부의 위험은 어떤 객체에 관하여 이전되는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가로 다의 송부채무의 경우 송부채무의 의의와 특정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통설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이외에 제3지의 목적물을 송부해야 하는 채무가 송부채무라고 하면서 935페이지 송부채무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급부해야 하는 제3지가 채무의 본래 이행장소인 때에는 지참채무와 같고 제3지가 본래 이행장소는 아니지만 채무자의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발송하는 때에 특정이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근래에는 송부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 또는 제3의 장소로 발송하면 모든 의무를 면하는 채무이며 그 채무에서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분리 지정하여 운송기관을 통해 발송한 때에 특정된다고 하는 견해도 주장된다. 검토 및 사견, 이들 중 통설은 문제가 많다. 동그라미 1번 채권자의 주소지를 송부하기로 한 경우에 송부채무에서 제외시킨 점에서 옳지 않다. 동그라미 2번 통설이 말하는 첫째의 경우는 송부채무가 아니고 지참채무의 일종이다. 동그라미 3번 통설이 말하는 둘째의 경우도 송부채무가 아니며 그것은 추심채무에 불과하다. 결국 통설은 송부채무로 다루어야 할 경우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에 비하여 이 설은 종류의 사견과 같은 것으로서 타당하다. 사견을 정리하여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송부채무는 채무자가 목적물의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그리고 이러한 송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로서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운송기관에 맡겨 송부하기로 한 장소로 송부하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다한 것이 된다. 즉 목적물의 발송의 위탁으로 특정이 생긴다. 그리고 송부채무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절하면 구두의 제공만으로 특정이 생긴다고 하여야 한다. 방금 사건에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특정, 종류에 속하는 물건이 멸실되어 이행에 필요한 수량만 남은 경우에는 종류채권은 특정물 채권으로 변한다고 하여야 한다. 종류물이 급부하여야 할 양에 미달하는 경우도 같다. 그러한 일은 재고채권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방가로 5번의 재고채권의 특정 방법 위에서 설명한 종류채권의 특정 방법은 재고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고채권의 경우에는 단지 종류물의 범위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뿐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판례해 보겠습니다. 제한 종류 채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 방법 또는 지정권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이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하는 것이다. 양가 3번의 특정의 효과. 방가를 관해 급부의 위험의 이전, 종류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된다. 936페이지. 즉, 종류 채권은 특정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물 채권으로 변한다. 그 결과 급부의 위험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특정 전과는 달리 특정된 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이 있어도 더 이상 급부할 의무가 없다. 특정된 물건이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도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의무는 없고 단지 손해배상 의무만을 부담한다. 특정된 물건이 훼손된 때에도 다른 물건을 급부할 필요가 없으며 그 훼손된 물건을 급부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들은 특정물 채권에 관한 규정 및 이론에 의한 것이다. 방가로 이번에 대가의 위험 문제. 종류채권이 매매, 기타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급부 위험 외에 대가 위험도 문제된다. 그런데 대가의 위험은 급부의 위험과 달리 특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종류채권에 있어서도 대가의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가는 제537조, 538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537조에 의하면 대가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더라도 아직 수령지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가 위험은 특정전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손부채무에 있어서 그렇다. 예컨대 A는 B로부터 20kg짜리 쌀 10포대를 50만원에 매수하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B는 A와의 합의에 따라 철도편으로 쌀 10포대와 A의 주소지를 붙였는데 그 쌀을 실은 기차가 강으로 전복되어 쌀이 모두 떠내려간 경우에 특정 생교수나 수령지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B는 다른 쌀을 급부할 의무는 없지만 그 대신 쌀 대금 50만원도 청구하지 못한다. 한편 특정과 거의 동시에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지는 경우도 그렇다. 지참채무에 있어서 그렇다. 그런 경우에 특정된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데에는 대체로 수령지체 상태에서의 멸실일 것이므로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하면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방금 3번의 채무자에 대한 특정의 속성 문제, 변경권 문제. 종류채권의 채무자는 경우에 따라서 특정이 생긴 후라고 할지라도 특정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것이다. 예컨대 특정은 생겼지만 대가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은 경우 반대급부라고 받기 위해서는 또는 특정된 물건은 오랫동안 분리 보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경우 보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물건으로 급부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의 의혹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특정의 구속성 내지 변경권의 문제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방가로마자 1번에 특정이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방가로마자 1번에 원칙적으로 구속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93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견으로 종류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분리된 물건 자체에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가 만약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특정물 채권을 발생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375조 제2항의 모든 행위를 완료한 채무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동조에 의한 보호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고 그 결과 이미 발생한 특정을 무효화하고 다른 물건으로 다시 급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물건의 선택에 협력하거나 그가 이미 물건을 검사한 경우처럼 채권자가 특정된 물건 자체의 이익을 가지는 때에는 채무자가 특정에 구속된다고 하여야 한다. 특정의 구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된 종류채권은 다시 종류채권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채무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